기업 PPL 지고 자체 제작 콘텐츠 뜬다.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는 오염됐고 하늘은 노란색이 됐다. 코로 숨쉬기 어려운 세상. 사람들의 콧구멍은 없어졌다. 어느 날 콧구멍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콧구멍이 있는 가족이 이사를 온다. 이사 온 가족과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는 콧구멍이 생겨나고 하늘도 파랗게 변한다. 모든 이가 냄새와 자연을 경험하게 되는 해피엔딩. 영화 소풍으로 칸 영화제 단편.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송일곤 감독이 연출했고 노정의와 남다름 등 대세 청춘 배우와 연기파 중년 배우들이 등장했다. 언뜻 보면 단편 영화 같은 이 콘텐츠. 광고다. 중간중간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등장한다. 콧구멍이 없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넥소가 초미세먼지를 없애며 달리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영상은 마무리된다. 단순한 자동차 광고였다면 스킵했을 시청자들이 이건 본다. 콘텐츠의 스토리에 몰입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느끼고 수소차의 장점을 영상을 통해 체감한다. 지금의 기업들이 광고가 아니라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을 쓰는 이유다. 이제 시청자를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 기업들은 콘텐츠에 진심을 보이기로 했다. 광고 거부가 가능해진 시대. 기업이 소비자의 눈에 들기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은 15초. 대다수 TV 광고에 주어지는 시간이었다. 광고에도 스토리는 존재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 심지어 그 15초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신문, 잡지에는 단편적인 이미지와 텍스트만 실을 수 있었다. 브랜드의 가치, 제품의 성능, 홍보하고 싶은 많은 내용을 담기에 그 배경은 너무 좁았다. 이제 TV의 시대가 저물었다. 브라운관 속 광고를 수동적으로 바라보던 시청자들은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디지털 스크린을 주고 다니며 입맛에 맞는 콘텐츠만을 소비한다. 이들은 광고를 보기 위해 시간을 할애할 생각이 없다. 원하는 콘텐츠를 볼 때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정도다. 개인 사용 이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자 애플은 광고를 위한 추적 기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기도 했다. 기업은 더 이상 광고를 보지 않는 소비자를 반응시키기 위해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했다. 이제 광고는 시청자가 원할 때 재생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기업들은 각자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유튜브나 SNS 등의 채널을 통해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웹드라마다. 웹드라마는 기업의 한 제품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에 집중한다. 지난해 패션 전문기업 한섬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웹드라마 바이투 시스터즈에는 의류 브랜드나 기업명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스토리와 영상미, 등장인물들의 패션을 통해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했을 뿐이다. 웹드라마는 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콘텐츠 자체만으로 호평을 받았고 드라마 속 배우들이 입고 나온 제품들은 한섬의 온라인몰인 더한섬닷컴에서 완판됐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매출로 이어지자 한섬은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한 푸처 앤 썸 게임이라는 외 예능도 선보였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지금까지 시청자들을 피로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만들었던 기존의 광고 방식과도 사뭇 다르다. PPL이 이미 만들어 놓은 콘텐츠에 광고를 끼워넣는 간접 광고라면 브랜디드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기업이 개입해 브랜드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만든 콘텐츠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가 극 중 PPL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브랜디드 콘텐츠의 시청 여부는 시청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시청자들은 방송사의 고질적인 PPL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극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PPL이 드라마의 몰입도를 깨뜨리는 경우도 많은데다 종영 직전에 무수히 많은 PPL을 끼워 넣으며 내용을 산만하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대작들도 PPL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해 TVN 지리산은 가장 가까운 매장이 70km 이상 떨어져 있는 프랜차이즈의 샌드위치를 PPL로 등장시키면서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외에도 콜라겐, 등산복 등 몰입을 방해하는 과한 PPL이 논란이 되면서 시청자들은 돌아섰다. 광고 콘텐츠가 믿고 보는 웹드가 된 이유. 브랜디드 콘텐츠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브랜드를 고려해 만들어진다. 서브웨이가 두 번째로 내놓은 웹드라마 하트웨이를 보자. 아예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면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주제로 드라마가 시작된다. 처음부터 이런 설정이라면 몰입을 방해하지 않기에 아무도 이 장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 이미 광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 데다 서브웨이가 만든 드라마에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믿고 보는 서브웨이 웹드 잘 만든 광고라고 칭찬하며 웹드라마를 본다. 몰입을 깨는 PPL, 숨겨진 뒷광고보다는 대놓고 하는 앞광고가 낫다.
시청자이자 잠재적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협찬이라 불리는 뒷광고 실태가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내돈내산 콘텐츠들이 실제로는 광고료를 받고 찍은 영상임이 알려지면서 이슈는 커졌고 유튜버 광고 생태계에 관한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 논란은 수많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의 사과 챌린지를 몰고 왔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시청자이자 소비자를 속이지 않는다. 대놓고 광고를 하지는 않더라도 브랜디드 콘텐츠 자체가 이미 광고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알고 보는 콘텐츠는 오히려 광고임을 감추는 콘텐츠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광고인 줄 알면서도 왜 볼까? 재밌기 때문이다. 결국 콘텐츠는 재밌어야 뜬다. 지금 소비의 주체로 떠오른 MZ세대는 펀슈머라 불릴 정도로 즐거움을 추구한다. 재미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즐기고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특히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에서 식품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빙그레다.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로 시작한 빙그레의 세계관에 소비자들이 열광하자 빙그레는 그 지점을 놓치지 않고 브랜디드 콘텐츠를 내놨다. 펀슈머 겨냥한 콘텐츠의 힘. 유튜브에 공개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성격의 콘텐츠 빙그레 메이커를 위하여는 삭막한 세상 속 웃음을 만드는 빙그레 메이커를 위한 헌정곡. 이 콘텐츠가 공개되고 나서 유튜브에는 호기심을 넘어 회사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상승시킨 초월적 마케팅 빙그레 자체에 호감을 가지게 됐다. 광고 스킵 안 한 게 처음이라는 내용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시청자들이 영상 뒤에 공개된 기업의 포부에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할 정도로 빙그레가 만든 콘텐츠의 힘은 컸다. 이렇게 기업에 호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기업의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하며 스스로 팬덤을 꾸린다. 콘텐츠 제작 DNA를 내부에 이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움직임도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말 IMN이라는 이름의 신설법인을 등록하고 이커머스 사업, 캐릭터를 활용한 콘텐츠 및 지적재산권 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설정했는데 최근 불닭 캐릭터인 호치를 앞세워 콘텐츠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1963년생 삼양이 자극적이고 트렌디한 불닭의 공격을 받는 순간을 그린 애니메이션 뮤지컬 평범하게 위대하게 불닭의 야망을 보여준 뮤지컬 불타오르게 위대하게는 웬만한 애니메이션 뮤지컬보다 퀄리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만든 콘텐츠는 기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오고 이는 곧 소비와도 연결된다. 광고의 퀄리티에 감동해 삼양라면을 구매했다는 인증 댓글, 라면을 먹다가 생각나서 영상 링크로 다시 들어왔다는 소비자의 멘트가 영상의 댓글창에 덧붙여진다. 시청자가 소비자로, 소비자가 시청자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15초의 광고를 스킵하는 이들이 2분이 넘는 브랜드 영상을 스스로 재생해서 본다. 보는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를 감상하고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시청자이자 소비자이자 브랜드 마케터로서의 역할까지 한다. 이제 기업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무작정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성과 재미를 담은 콘텐츠는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음악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안에 브랜드 메시지를 녹이는 시도들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다. 카피라이트 시사저널.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